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7월 21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이에 금일 코스피는 0.37%, 그리고 코스닥은 0.32%, 양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전일 나스닥이 굉장한 급락세를 보이고 이제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해당 여파에 대해서 국내 증시도 사실 하락 출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갭을 메꿔주는 흐름들을 보였고, 결국은 양대 증시가 상승 전환 그리고 마감에 성공한 하루였다. 이렇게 좀 하루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해본다면 이제 사실 오전 중에는 기관의 매도세도 꽤나 있었어요.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였고 개인들만 매수하는 흐름이었다면은, 이제 개인의 매수세는 늘어가는 동시에 기관의 매도폭이 줄어들고, 또 가뜩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57억 매수로 마감되었다 라고 나와 있죠. 최근에 5거래일, 4거래일 이제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였었잖아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근데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마감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 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에도 표기가 되어 있듯이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뭐 미국의 테슬라를 포함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만큼 시장은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현재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다음 주에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냐. 국내 주요 기업으로 보면 포스코홀딩스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도 꽤나 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 2차 전지 변동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두 개의 기업도 실적 발표가 전망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들 아실 거고,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지주회사죠. 구글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 소프트웨어, 동시에 인공지능까지도 우리가 함께 엮어서 봐야 되는 두 개의 빅테크 기업인데, 그런 점에 따라서 국내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어떠한 면모를 보일지 여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인텔도 실적을 발표해요. 인텔 다음 주에. 이제 뭐 다 똑같은 날은 아니고 다음 주 이제 가장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인데, 인텔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인텔이 무슨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죠. 그래서 관련해서 메모리 시장 좀 어떠한 전망과 어떠한 해석이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분야를 포기했었잖아요. 1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기를 한 이후에 우리는 아시아의 이 산업을 잃었다. 뭐 삼성전자와 TSMC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분야도 제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기 메모리 분야, 파운드리 분야 다 어떠한 언급들이 나올지 여부도 분명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국내에서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내용이, 인텔의 기존적인 물량들만 인텔 파운드리 담당 부서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커질 수가 있다. 현재 삼성이 2등인데 삼성이 3등으로 밀려나고 갑자기 인텔이 2등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1등은 TSMC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보니까 뭐 관련돼서 파운드리 관련된 어떠한 언급들을 하는지 여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FOMC죠. FOMC. 뭐 결국 시장에서는 사실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해서 큰 변화 없이 꾸준히 거진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CME 패드워치상 흐름을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확률을 98%,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을 2%, 사실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진 가까운 수준이다 보니까 뭐 이러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나온다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무언가 놀란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FOMC,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닐 가능성. 동결이 나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나온다면 좌절하겠죠. 두 번째,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는가.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더 시사하고 있다는 이후에도 최종 금리가 그래도 좀 낮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을 다시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최종 금리, 향후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실적, 그리고 이 FOMC, 굉장히 주요 이벤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주간인데, 시장이 과연 어떤 것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놀라는 것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증시의 전반적인 해석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부를 주목하면서 증시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